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더블 루이스 제이는 중국과 인도가 수만 명의 병력과 군사 장비를 국경 분쟁 지역에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는 국경 지역에 주둔 병력을 최소 5만 명 수준으로 늘렸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병력 규모는 1만 5천 명이었다고 인도 군 및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 역시 수만 명의 군대와 대포 등을 해당 지역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병력 증강은 인도 카슈미르와 티베트에 걸쳐 있는 동부 라다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카로한 중국명 자료와 한 기고 부근에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최악의 충돌로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 5월 판공건한 북극 인도군 10명과 중국군 4명의 숨진 과로한 기공 몽둥이 충돌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심각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 지역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고원지대까지 고성능 경전차를 끌고자 인도는 완전 패닉에 빠졌는데요. 산악지대에서 경전차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해 인도는 한국에 보병용 중거리 유도 무기형공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중거리 유도 무기로 알려진 현공은 전차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대전차 무기인데요. 인도는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이자 국방비 지출 4위 국가이며 최근 인도 정부는 향후 5에서 7년간 군 첨단화를 위한 130억 달러, 약 15조 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시장입니다. LIG넥스1은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이 크나우에서 열린 한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디펜스 포인디아에 참석하여 기후 복합 대공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2월 751인치 유도로켓 피고함, 대한유도무기에서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해고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형 공된 현재 대공해양 육상 환경에 최적화된 정밀유도무기를 날려는 데어들펙스 포인디아는 1995년부터 경연제로 열리는 인도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입니다. 최근 현지에서 대공 방어체계를 비롯한 국산 무기체계 전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넥스1은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 방산 제품 및 앞선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방산 전시회에 참석한 나스마트 성현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최첨단 유도무기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중국의 15식 경전차를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현금 미사일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인도가 현공천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도가 천공으로 중국의 모든 전차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이라 하는데 현공미사일로 중국을 좀 더 착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5일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적전차에 900mm 장갑을 단번에 관통할 수 있는 연금한 국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2002년 합참에서 소요를 결정했으며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에도 주관하에 개발에 착수해 2015년에 완료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체 개발에 담당하고 있으며 유도탄 체계 개발 및 생산은 LIG넥스와 8세대 개발 및 생산은 한화에서 맡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로는 1,50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17년 5월 첫 생산품에 대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성공을 거두어 육군 전방부대와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에 배치됐는데요. 천공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해 한국 육군의 대전차 전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사수가 전차에 열을 탐지해 조준 발사하면 미사일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 타격하는 발사로 망각 방식을 사용하는 대형 표적을 추적하는 적외선 열 영상 탐색기 아이언은 지혈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목표물도 포착합니다. 이를 통해 사수는 미사일 발사 후 다른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전차에 명중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토트나 정밀 유도가 불가능한 무반동총에 비해 성능이 확연하게 높아진 셈인데요. 현금은 적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탑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상부 공격이 어려울 경우 직사로 정면 다이렉트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사격 후 후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을 할 수 있으며 주야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금은 관측 장비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원거리 탐색은 물론 야간에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3관측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대의 야간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미사일을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적을 먼저 발견하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군도 제벌린을 쓸 일이 없어도 야간 경비용으로 매우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발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병 위에서 선명해 대전차 격조로 해현궁을 운영합니다. 현궁의 무게는 13kg 정도며 유효 사거리는 3m 정도입니다. 미사일 발사 최고 속도는 1월 7일 수준인데요. 보병이 직접 휴대하거나 기동성 향상 차원에서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적이 전차를 타격할 수 있는데요. 현궁의 날개는 유연한 소재로 유도탄 외부를 감싸듯 말아넘었다가 발사 직후 탄성에 의해 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용 로켓 분사구는 후방이 아니라 날개 부근인 옆구리 쪽에 있습니다. 이는 포트와 비슷한 구조인데요. 현금은 발사 사수를 로켓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나친 후 폭풍 발생을 줄이야 발사관관에서 빠져나올 때는 사출 모터를 사용합니다. 최소한의 추력만 발생시켜 화염과 후폭풍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느린 속도로 몇 미터 정도만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 주로켓을 사용하여 가속합니다. 이처럼 현궁은 비행 모터로 설계되어 있어 사격 후 후폭풍이 적기 때문에 실내 사격이 가능합니다. 미래전은 시가전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실내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궁은 유사무기 체계인 이스라엘 스파이크와 미국 제블린 등에 비해 관동 능력과 유효 사거리에서 앞서 있다는 게 LLIG 넥스1 측의 설명인데요. 또한 약 5kg 더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습니다. 특히 스파이크는 발사 후 명중할 때까지 계속 조준해야 하기 때문에 사격 지점이 노출돼 사수가 적이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플린은 비싼 게 흠입니다. 본체와 조준기를 포함한 가격에 28만 달러 서머 2,800만 원을 하는데요. 현금은 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현금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제플린의 12개월 적외선 영상 조준경은 원거리 목표 정밀 조준에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적외선 차차와 커플도 디바이스 냉각에 30초나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조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비냉각식 적외선 L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해 주간과 야간을 막론하고 빠른 조준과 발사가 가능합니다. 현금은 미사일 전방 부분에 단도 2개를 직렬로 배치하는 텐덤 10번 방식을 적용했는데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차가 면에 보조장갑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이는 앞에 있는 소형 탄두가 먼저 폭발하면서 보조장갑을 무력화하면 그 뒤에 있던 탄두가 본체를 타격해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에는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공식적으로 현금을 수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군은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미국의 FGN-148 제플린을 써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3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었는데요. 2015년 예멘 내전에 본격 개입하면서 제블린 미사일 15,000발을 10억 달러에 추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현금을 쓰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제블린 거리가 미 상원에서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상원은 사우디에 대한 제블린 판밀을 보호했고 미사일 대량 도입이 좌절된 사우디는 곧바로 한국으로 눈을 돌려 유사무기 체계인 현금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최근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을 상대로 영공을 사용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목표했던 전차가 능선 뒤로 숨었음에도 형궁이 정확하게 전차를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 군사 전문가는 중동에서 천궁은 훌륭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며 사우디가 현금을 사용하는 영상을 본 UAE가 자신들도 현금을 사고 싶다고 문의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LIGNX1 관계자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탁월한 관통력을 자랑한다면서 기존 노후화되고 성능이 저조한 대전차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제1의 대전차 유도미사일 현궁 이것 하나면.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인도처럼 자국의 기술로 안되면 저렴하고 고성능 우방국으로부터 지원한 인도네시아는 배신과 야비한 꼼수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나가리 된 상황인 게 맞죠. 베이징과 도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현무미사일 10만 발 양성을 강력하게 필사적으로 주장합니다. 실천 강령으로 아스널 시픽 접근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중국은 오나라를 욕하기 전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행 동북 공정문화 침탈 사이버 범죄 코로나 불법 어선 위험한 가짜 식품 사기 등을 인정하고 멈춰라. 자연재해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면 복구를 할 생각을 하지. 무슨 염치로 우리나라를 욕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다 중국의 붕괴 및 분열은 불가피하다. 바보가 아닌 이상 착한 가격에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의 좋은 무기를 사는 게 경제 원칙이죠. 현금 꾸준히 첨단화된 무기가 될 거라. 국가 간의 전단식으로 함부로 예업계의 말을 배설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 건데 중공의 몰락을 꼭 보고 싶네요. 역시 대한민국의 수재들이 만들면 세계 최고 작품만이 생산해서 나라도 지키고 수출을 해서 국익해야 하자는 형국 현무 3사의 수출을 사진해보세요. 현무의 실전에서의 파괴력을 보고 싶은데 수출 안 될까요? 베이징이 불받아드는 걸 꼭 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적용 전차가 한국에 태원장갑차 기술이 유출되어 만들어진 겁니다. 포탑을 자세히 보면 K-21 포탑의 선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자 가질 자격도 없는 겁니다. 덕분에 한국의 10-50과 싸워 이기려면 레드백을 투입해야 장담할 수 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모든 무기를 인도에 다 제공하여 우리 방산 무기의 성능을 입증하자. 배워서 남준하는 말이다. 열심히 미사일 기술 러시아한테 배워서 우리 걸로 만들자. 미국은 기술력은 안주도 기축통화국인의 무조건 동맹국이고 러시아한테 다 배우자. 핵포기 기술을 다 배우자. 국익 우선이다. 먼저 살고 보자. 힘 약하면 제2의 한국전쟁 참사 또 온다. 힘을 기르자. 우리 땅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중공 영향권에 있다면 북한 꼴 난다. 사사건건 군사는 물론이고 경제도 발전할 가능성이 제로다. 보를 보면 참말로 선진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바보가 아닌 만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무인기는 20 밖에서 무인기로 한국을 때려잡는 즉결성탄기로 정확히 해몽명중시키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차 주변의 화학물은 죄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삼가해오면 합니다. 외인들은 웃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 웃음거리로 안되게 바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